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2년도 이외 이제 전기 산업기사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몇 번이냐면 이제 81번이에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좀 버리는 문제 유형이 하나인데, 자, 일단은 이제 봅시다. 다음 중 이제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이제 알루미늄과 동을 사용하는 그 이제 전선을 접속할 경우 접속 부분은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과 동을 이제 접속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양극과 음극 쪽에서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 그냥 개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는 얘기예요. 2번이 이제 잘못됐습니다. 공칭 단면적 10스퀘어 미만인 캡타이어 케이블을 상호간에 접속할 경우 접속함을 사용하면 이제 이 기구를 사용하지 이제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이상이 돼야 돼, 이상. 그래서 정답이 잘못됐죠. 이제 2번이. 그 다음에 절연전선 상호간을 접속하는 부분에는 접속 부분은 절연 효력이 있는 경우 이제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고요. 4번 나전선의 접속의 경우에는 전선의 세기를 얼마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전선의 접속에서는요. 전선의 접속에서는 요거 전선의 세기를 얼마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역으로 말하면 80% 이상 뭐가 된다? 유지시킬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82번 볼게요. 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이제 적당한 건데, 이 딱 보는 순간 작용 나오는 순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82번은, 우리가 이제 기술 기준에서 이제 작용이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가 세트예요. 첫 번째는 뭐가 된다? 누유도작용. 그 다음에 정전자. 유도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제 이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지중전선은 이제 그 지중약전류 전선에 대해서 누설전류에 대한 유도작용을 일으키면 안 되고요. 요건 이제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말합니다. 정전유도, 그 다음에 전자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에 대해서 A 또는 B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않아야 된다. 바로 뭐가 된다? 누설전류에 의한 뭐가 된다? 유도작용. 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누유도작용, 또 하나가 정전자 유도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83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지름 몇 미리 이상의 나경동선을 쓰는가? 자, 83번이 돼요. 가공지선에 대한 이제 시설 기준인데요. 우리 가공지선은 기술 기준에서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물의 최상단에 설치하는 전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지지물이 있으면 여기다 저희가 꽃갈콘을 이렇게 씌워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전선이 이렇게 가선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꽃갈콘에도 또 전선이 이렇게 가선돼 있죠.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공지선이라고 합니다. 굵기가 시험 문제인데요. 고압인 경우 얼마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4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는 거죠. 이 전선로의 전압이요. 고압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뭐가 된다? 특고압인 경우는 얼마가 된다? 5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고압이죠, 고압. 요것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인데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데 뇌에 대해서요, 이 전선로를 보호하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유도장애를 경감하기 위한 차폐선의 역할을 지금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제 전력에서 물어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84번 보겠습니다. 전력 보안 통신인 설비인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의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이죠. 자, 일단 지워볼게요. 무선용 안테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자, 84번이죠. 자, 무선용 안테나의 시설 기준이다. 첫 번째가요. 얘는 우리가 이제 왜 설치하니가 문제예요. 설치 이유를 물어봅니다. 바로 전선로의 주위를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감시 카메라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라는 거를 제로화할 수는 없죠. 이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하지만 제로에 가깝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사고에 대해서 좋은 방법은 일단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고장 구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 이게 이제 가장 해피한 건데, 어쨌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일단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방하는 거야.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감시죠. 주기적인 감시, 그러니까 상시 감시, 그 다음에 상시로 계속 이제 주기적인 이제 저희가 이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 측정을 하는 거죠. 어떤 값을. 뭐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전선로의 주위 감시 목적이 되고요. 두 번째가 이 지지물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얼마가 된다? 1.5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이 목주에 대한 그 안전율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얼마가 된다? 1.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죠.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 자, 그 다음 85번.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한대요. 노면상에 이제 이 최소 높이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90번이랑 연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85번과 90번이죠.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지우겠습니다. 85번과 90번이다. 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돼요. 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조건이 있고요. 네, 저고압이 있고,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은 이제 도철행이죠. 도로를 횡단하고요. 그 다음에 철은 철도를 횡단하고요. 횡은 횡단보도교가 됩니다. 네, 그 다음 기타가 됩니다. 예. 자, 어떤 식이든 저고압 가공전선이든 뭐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장 6m야. 네, 거의 만세죠, 철도는. 근데 이건 레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저고압일 때 횡단보도기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얼마?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 절연전선이나 뭐 케이블이다 요딴 얘기 들어오면 이제 3m가 되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자, 기타인데 저고압일 때 지표상 얼마?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해당 전선이요, 뭐 교통의 지장의 우려가 없으면서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오면 4m가 되겠습니다. 예. 자, 특고압 C가지 외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전압이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고요. 산지라고 주어질 때 5m가 돼요. 근데 이제 원래 6m도 평지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 산지만 남고 그 조건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산지만 아니면 다 6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평지라고 혹시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산지면 5로 출발하고요. 아니면 6이야. 여기에다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고합 시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이제 얘가 절연전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8m가 돼요. 네.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에다가요. 그러니까 8의 예시가 없어. 절연전선의 예시가 단수 곱하기 0.12m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러한 이제 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갑시다. 몇 번이냐면 85번이죠.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 횡단보도교래요. 자, 저압이고요. 뭐가 된다? 횡단보도교죠. 예. 근데 절연전선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네. 얼마죠? 바로 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m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90번이죠.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와 있죠. 이 저고압 가공전선. 이건 뭐 사실 뭐 다른 놈들이더라도요.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90번이 2번으로 이제 해설이 되면서 이 가공전선의 지표성 높이가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86번 볼게요. 발전소에 사용하는 차단기 압축 공기 장치의 그 공기 압축기는 최고 사용 압력이 수압을 이제 연속하여 이 10분간 가하였을 때 이제 몇 배 이제 수압을 가하는 거죠. 견디고 세지 않아야 되는가. 자, 이 지워볼게요. 어이 막 지우세요. 저기까지 지우세요. 뭐, 그냥 막 지우는 거죠. 자, 86번이죠. 압축 공기 장치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쪽으로 완전히 본다면 이제 ABB, 흔히 말해서 공기 차단기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압축 공기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 ABB는 에어 브레스트 이제 서킷 브레이커, 압축 공기를 이제 이제 불어 제끼는 건데, 이제 이 압축 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공기 압축기에 얘는 이제 그 압축 공기 장치는 시험 문제가 세 가지예요. 이제 이 공기 압축기에 이제 시험 압력을 물어보는데, 이 시험 압력이 수압이냐 그냥 기압이냐 요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수압일 때는 1.5배의 10분간이에요. 그 다음에 기압일 때는 1.25배의 저희가 10분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압축 공기 장치의 그 공기를 저장하는 공기 탱크는 최소 1회 차단 투입이 가능한 용량을 상시 비축해야 된다 이거죠. 투압이라고 썼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기 압축기에 그 공기 보급이 없다는 얘기는요. 뭐 이 컴프레셔에 어떤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압력계의 눈금이 되고요. 압축 공기 장치의 이 압력계의 눈금은 그 사용 압력의 최소 몇 배, 1.5배 이상, 그 다음에 3배 이하의 눈금을 갖는 압력계를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뭘 물어본 거냐면 시험 압력에 대한 시험 문제고요. 수압에 대해서 몇 배의 배수를 가하냐 이거죠. 바로 1. 몇 배다? 5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이제 7번이죠. 87번은 잠깐 제가 이제 세모를 칠 거지만 혹시 할 분들을 위해서 89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89번 먼저 하겠습니다. 고압 보안공사에서 지지물이 A종 철주인 경우 경과는 몇 메타 이하인가?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보안공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86번을 뭐 이거를 들으면서 볼지 않아야 될지는 이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래요.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조건. 그 다음에 보안공사는 저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고, 마지막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어요. 네. 자, 저고압인데요. 기본적으로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얼마 이상의 전선의 굵기를 사용해 주어야 되니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400V를 초과하는 이제 고압이다라고 주어지면 5m가 되겠습니다. 5m가 아니라 이제 5mm죠. 그래서 요게 미만이었다가 이상이었고요. 근데 요게 이하 초과로 개정된 거예요. 자,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어떨 때 하니를 이제 물어보죠. 기본적으로 얘는요, 전선로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바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걸 말합니다. 자, 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인 전선로이고요.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가 됩니다. 전압이 주어지질 않으면서 특고압만 주어지고, 이제 2차 접근 상태다. 이제 우리 2차 접근 상태 3m 미만이죠. 뭐 그런 얘기 나오고요. 드물게 이제 목주의 안전율도 물어본다고 했었죠. 2 이상이 됩니다. 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 몇 차 접근 상태? 1차 접근 상태가 되고요. 전압이 안 주어지면서 그냥 단순히 특고압이고 1차 접근 상태다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경관을 또 물어보는데요. 지지물로 목주나 A종을 선택하거나 또는 B종을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걸 선택하였을 때 경관을 시험 문제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A종과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합니다. 어떤 시기든 목주나 A종 철주 혹은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게 되면 이때의 경관은 100m 이하가 됩니다. 다만 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그들을 시설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지지물로 B종 철주 혹은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면 이때의 경관은 150m, 제정신이 아니죠. 150, 200이 돼요. 잠깐, 이제 멘탈이 어디로 갔나봐. 자, 철탑은 무조건 4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러한 표가 나오는 거죠. 좌양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양우하고 있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89번을 풀고요. 86번, 이제 7번을 볼지 안 볼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제 87번 이제 취사 선택인데, 자, 고압보안공사에서 지지물이 A종 철주래요. 경관 물어봤네요. 자, 고압이고요. 지지물로서 뭐예요? A종 철주라고 합니다. 얼마? 100m가 돼요. 그래서 89번은 일단 몇 번이냐면 1번이 정답입니다. 자, 87번인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일단 세모는 치는데, 이 세모를 치는 이유는 간단하죠.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사실 세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사용전압이 22,900V인 특고압 가공전선의 그 이제 건조물과 접근 상태를 시설될 경우,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다면 그때 경관이죠. 결과적으로요, 25kV 이하의, 밑에 이제 다중접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25kV 이하의 이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이 테마 자체가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썼냐면, 이 87번에 보면 25kV 이하의, 이 말을 기억해도 좋아요. 만약에 간다면, 25kV 이하의 다중접지의 경우, 경관은 저고압 보안공사의 경관과 같아요.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 조건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에서는 뭘 준 거냐면 A종 철근 콘크리트 주니까 얘도 몇 메다가 된다? 바로 100m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아무튼 이 테마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제가 세모를 쳤지만 그냥 나는 그래도 해야겠다라고 하면 25kV 이하의 다중접지에 대해서 경관을 물어보면 이제 저고압 보안공사의 경관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87번 했고요. 자, 88번 보겠습니다.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의 모듈 및 그 전선 및 계폐기 기타 기구의 시설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이것도 제가 좀 지워볼게요. 이 문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되지만 진짜 이 기술 기준은요 딱 보면은 야 이건 내가 봐도 아니야 이런 문제들 있죠. 세모치기도 민망해. 자, 갑시다. 88번. 일단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꼭 두 가지는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이 전선의 굵기인데요. 바로 얼마가 되냐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애자공사는 안 돼요. 일단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갑시다. 아는 거죠, 적합하지. 1번,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건 누가 봐도 맞는 말이죠. 감전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노출하면 안 되지. 2번, 태양전지 전선에 그 모듈이, 그러니까 태양전지 모듈에 이제 전선을 접속한다 이거죠. 그 접속점은 장력이 가해지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구에다가 전선을 접속하는데 이 접속점에 계속 전선에 어떤 이 힘이, 어떤 무게가 가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가 당연히 접속점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빠지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특정 부분을 지지해줘 갖고 이 접속점에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게끔 해줘야죠. 2번이 잘못된 거지 이거는. 그쵸? 나머지 다 맞는 얘기예요. 옥내에 시설할 경우 금속관, 금속재, 가요전선관 맞고요. 태양전지 모듈의 그 지지물은 진동과 이게 모듈 그 어레이 솔라셀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일 것. 이게 4번은 읽어봐도 맞는 얘기고. 그럼 선택을 한다면 정말 이제 2번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또 아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88번은 어쨌든 이 두 가지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세모지만 이게 정말 세모치기도 민망한 부분이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89번 아까 했죠. 90번 했고요. 91번 갑시다.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전기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91번) 전기 울타리.
일단은 다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전기 울타리인데,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동물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동물원이죠, 동물원. 사파리. 그래서 맹수들이 이제 혹여 이제 탈출을 해갖고, 이제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가 시험 문제예요. 2mm 이상이 됩니다. 요게 이제 인장 강도가 1.38kN인데, 이거 뭐 이제 두 번째는 선택합시다. 네, 두 번째가 요거 이제 사용 전압, 요거 먼저 말해주세요. 사용 전압은 250V 이하가 돼야 돼요. 세 번째가 수목과의 이격거리가 돼요. 네, 0.3m가 됩니다. 맨날 틀린 걸로 20cm 나와. 네, 이격거리니까 이제 이상이 되겠죠. 네. 자, 그럼 갑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기 울타리에 대한 그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그렇습니다. 감전 에너지가 있으니까. 2번,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이제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일단 뭐 이거 얘기한 적도 없고요. 3번, 전기 울타리의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 220V. 맞는 얘기야. 우리는 아닌 걸 찾아야지. 4번,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 또는 이제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20cm 아니지.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얼마가 된다? 30cm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에서 이제 답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91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92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 케이블 트레이 공사인데 이것도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92번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 자,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기실이나 EPS실에 보면 이러한 사다리 형태, 사다리꼴 모양의 이러한 시설물에 케이블이 여기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 가선이 되는 이러한 시설물을 저희는 뭐라고 한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거 좀 제가 지어보면서 이 케이블 트레이에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케이블 트레이가요, 만약에 금속성 재질이라면 우리는 뭘 한다? 일단 접지를 합니다. 예. 자, 첫 번째가 이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가 안전율을 물어봐요.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 1.5가 됩니다. 예. 자, 두 번째가 예. 이게 이제 비금속성이라면 이제 난연성이어야 돼요. 그냥 이거만 기억하면 돼. 난연성 재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연이라는 것이 있고 가연이라는 것의 중간 성격을 갖습니다. 난연이라는 건. 예, 불연은 애초에 불이 안 붙는 거고 불이 붙죠. 근데 이거는 불을 이제 지연해주는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난연성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종류가 아닌 것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바로 통풍 밀폐형이 정답이 돼요.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통풍도 되고 밀폐가 되는 거. 반통풍이나 이제 반밀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또 몰라도.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일단은 케이블 트레이에 이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봅시다. 1번. 금속의 것은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해서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되고요. 2번.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가 아니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난연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니까 이미 이제 2번이 잘못됐고, 3번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이나 벽 등을 관통한다면 그 개구부에 연소 방지 설비를 해야 되고요. 맞는 얘기고, 금속재 그러니까 케이블 트레이는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르더라도요, 정리해드린 내용에서 답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색상을 이렇게 했지만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93번 가보겠습니다.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할 경우 상호 이격거리가 저압과 고압이래요. 저압 또는 고압 지중전선이 몇 cm 이하라면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에는 격벽을 설치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자, 93번이죠. 자, 요거는 이제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지중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제가 항상 하면서 여기에 기준을 두자고 항상 말씀드리죠. 요걸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먹고 들어가는 문제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가 돼야 된다? 0.15m가 됩니다. 예. 팔이. 예. 자, 그 다음에 저고압 지중전선과 그 다음에 특고압 지중전선이 이제 접근합니다. 최소 이격거리가 0.3m가 돼요. 예. 요거 이제 2배 해주시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값의 전체 2배를 하면 누가 나오냐면 요 값들의 2배를 하면 지중전선과 바로 누구다? 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서 고압 지중전선과 약전류 전선과 또는 특고압 지중전선과 약전류 전선인데 이 값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는 0.3m가 되고요. 요때는 0.6m가 됩니다. 자, 여기에 단순히 이제 저압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기다 집어 여주자 이거죠. 요들과의 관계죠. 근데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기 어렵다면은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면 이거보다 작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고저압과 약전선 물어본 거죠. 얼마? 0.3m. 그냥 요 수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4번 봅시다.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되는 배전용 변압기를 시설할 경우 그 이제 설명으로 틀린 거죠. 94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2가지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정리해드린 거에서 이제 해결은 안 되는데요. 자, 일단은 배전용 변압기에 자,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에 시설 기준이 됩니다. 예. 자, 이건 2가지야. 자, 첫 번째가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는요. 1차 전압이 무조건 얼마? 35kV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2차 전압이 뭐가 된다? 저고압일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서 2가지 타입으로 물어보는데 얘는 아예 겨냥해서 물어보고요. 얘는 단독으로 물어보진 않아. 얘는 단독으로 물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같이 물어보든가. 그래서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1차 전압의 한도는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1차 전압과 2차 전압에 알맞은 한도는 그러니까 알맞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거죠.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이제 배전용 변압기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2번째가 특고압 측에는요. 특고압 측에는 뭘 설치한다?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전력으로 연계해보면, 전력공학으로 연계해보면, 리크로저, 섹션라이저, 라인 퓨즈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틀린 거죠. 1번 보세요.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 저압의 개폐기를 시설한다는데, 이건 약간, 문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이미 2차 전압이 고압이란 얘기는, 우리가 특고압에서 고압이냐, 아니면 이제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저압에서 고압,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이미 여기서 나가리예요. 1번이 잘못됐어요. 고압 측에다가 설치하는 거지. 그쵸? 예. 자, 2번 보자. 특고압 전선으로 특고압 절연 전선이나 이제 케이블을 쓰는 거 맞고요. 3번, 변압기의 특고압 측에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요. 4번,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kV 이하여야 되며 2차 전압은 저고압일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면 1번은 정말 말이 안 되죠. 고압 측에다 왜 이 고압인데 왜 저압 측에 계폐기를 설치하는 거야? 이제 말도 안 되지. 2차 측에. 변압기는 1차와 2차인데. 그렇죠?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이 사실 두 가지 다 걸리는데 이 문제는 정말 이제 특별한 문제죠. 자, 그다음에 95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사이에 시설하는 보호망에서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의 상호간의 간격은 가로 세로 얼마 이하로 시설하는가? 예. 자, 이것도 좀 지어볼게요. 자, 몇 번이냐면 이제 95번이죠. 특고압 전선로에 보호망이 돼요. 자, 이제 이건 사실 예시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있어요. 이게 저는 사실 한 번도 이런 보호망은 본 적이 없는데 전선이 이제 특고전선 이렇게 가선돼 있고요. 중간에 뭐 이제 도로가 있대요. 근데 자꾸 이 전선에 사고가 나. 전선이 뭐 도로로 추락한다든지 이럴 땐 저희가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망을 설치하는 거죠. 전선이 추락하더라도 영향을 못 주게 이런 망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보호망의 굵기를 물어보는데 4mm가 됩니다. 4mm가 5mm. 5mm 이상의 이제 금속선인데요. 여기서 좀 특별한 게 있어. 그 외 부분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이제 해설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나번에 보면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외주 및 특고압 가공전선의 직하에 시설하는 건 5mm인데 그 밖의 부분, 그 외 부분 또는 그 밖의 부분이라고 그래. 요렇게 언급이 되면 4mm가 돼요. 이게 둘 다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 가로 세로의 간격을 물어보면 얼마? 1.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가로 세로의 간격을 물어보면 1.5m 이하가 돼야 돼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 가로 이제 세로와 가로의 간격이죠. 요 간격. 요게 1.5m 이하가 돼야 된다. 지금 이거 문제는 이거 가로 세로의 간격 물어본 거죠. 그래서 바로 얼마가 된다? 1.5m. 95번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2012년도 이외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어요. 자, 우리는 뭘 보고 뭘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자고요. 연계 문제가 좀 많아서 이제 아무튼 보자고요. 자, 81번 전선의 접속인데요. 하나 꼭 기억은 해야 돼. 이 문제는 세모죠. 전선의 세기를 얼마?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또는 80% 이상 유지시킬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82번, 이제 우리 작용 나오면 누유도작용, 정전자 유도작용 꼭 해야죠. 83번, 고압 가공전선의, 이제 가공지선의 이제 굵기죠. 해야 돼. 고압이랑 특고압. 84번, 전력보안 통신설비 두 가지 물어본 거 있죠. 85번이랑 그 다음에 이제 90번이죠.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86번 압축공기장치들의 시설기준 세 가지 정리해드렸던 거 합시다. 87번은 원체 테마가 이제 외우기는 쉬운데 테마 자체가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89번 보안공사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25kV 이하의 다중접지에 대한 그 특고압 가공전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경관이 저고압 보안공사랑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8번 이
태양전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모치기 좀 아까운 문제라고 했었죠. 그냥 딱 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꼭 이제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 전선의 굵기는 2.5 스퀘어. 그다음에 애자 공사 안 된다. 89번 보안 공사는 해야죠. 자, 그 다음에 90번도 말씀드렸고, 자, 91번 전기 울타리 해야 됩니다. 정리해드렸던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92번도 케이블 트레이, 예, 이제 접지 빼고 세 가지 꼭 기억하자. 93번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지중약전류전선 간의 이격거리 있었죠?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4번 특고와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기준인데 정리해드린 두 가지 지웠지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차 전압의 한도는 35kV 이하, 2차 측은 저고압일 것. 특고압 측에는 반드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는 거 꼭 기억하자. 95번 이제 그 보호망인데요. 요거는 이제 정리해드릴 부분이 이제 세 가지죠. 뭐 테마는 두 가지지만 굵기는 5mm인데 만약에 그 밖의 부분에 굵기를 물어본다. 그 외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4mm. 가로 세로의 간격 물어보면 1.5m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2012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